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당시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지만 의문을 남긴 사건 경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가 사흘에 한 번꼴로 벌어지며 일상에서의 공포와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오늘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경찰은 이제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당시 아이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할 뿐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은 사고 또는 타살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2017년 재혼 이후 청주에서 꾸린 새 가정에 방해가 된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 동기로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경찰은 지난 3월 고 씨의 청주 집에서 숨진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숨진 4살짜리 아이는 고 씨와 혈연 관계가 없는 현 남편 A 씨의 아들. 제주의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사망 이틀 전 청주에 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함께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다른 방에 있던 고 씨를 불렀고 신고도 직접 했다고 밝혔습니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에도 석 달째 결론을 못 내렸던 경찰은 조만간 제주를 찾아 고 씨와 A 씨를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달 초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통화 내역과 검색 기록 등을 분석 중입니다. 또 전날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최근 병원 처방 기록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던 4살 아이가 돌연 숨지면서 경찰은 사고나 과실, 타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황. 고 씨의 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만 더해지는 가운데 숨진 의붓아들 사건의 전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데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몰카 포비아라고 할 만큼 주 피해자인 여성들은 일상에서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여자 화장실 벽 곳곳에 난 작은 구멍. 모두 휴지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콘센트와 작은 나사 틈까지도 막아놨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몰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휴지로 해서 막고 다시 저는 볼일 보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는 그 작은 구멍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런 말들도 많이 들리고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긴 해요. 한 대학에선 학생들이 불안에 떨자 몰카 탐지기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어떤 남자 두 분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2달에 한 번씩 점검을. 최근 수업 도중 대학생이 여성 모델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선 연수 도중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 실제로 충북 지역의 몰카 범죄는 해마다 100건씩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수치심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그 몸으로 신체화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것이 범죄라는 걸 인식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심지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조차 모두 잠재된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합동 분향소가 충북에도 차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 청원구 도당 당사 대회의실에 고 이희호 여사 추모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이희호 여사의 발인 날인 오는 14일 정오까지 운영됩니다. 충주와 제천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음성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늘까지 31개 농가가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됐고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는 충주 20곳과 제천 14곳 등 모두 3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감염이 되면 잎과 가지가 검게 변해 말라 죽어 나무 전체를 매몰해야 합니다.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하면서 축구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믿기 어려운 1시간 동안 62번의 승부차기를 해 간신히 승패를 가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달인들의 경기,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분의 혈투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자 승부차기가 시작됩니다. 5명의 선수가 나섰지만 4대4. 승부차기는 계속됩니다. 공격수, 수비수 10명의 선수가 차도 승부가 나지 않아 이번에는 골키퍼까지 나섭니다. 그래도 무승부. 차고, 맞고. 스코어는 17대 17. 태성FC 선수가 찬 공이 오른쪽 골대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대성고 선수가 넣으면 승부가 가려지는 상황. 그러나 태성FC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양팀 선수가 3번씩이나 승부차기에 나섰지만 경기는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스코어는 계속 올라가고 어느덧 29대 28. 62번째로 청주 대성고 선수가 키커로 나섭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공은 아깝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장장 1시간 동안의 혈투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 9일 밤 경남 창녕에서 열린 제24회 무학기 전국 고등축구대회 용인 태성FC와 청주 대성고의 8강전 경기에서 나온 62번의 승부차기 장면입니다. 아직도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도내 체전 예선전 시합이 있거든요. 그래 그 시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선 2004년 축의 고교연맹전에서 동두천 정보고와 대구공고의 48번 승부차기가 최다 기록이고 세계적으로는 체코 아마추어 리그에서 52번이 최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승부차기 경기를 공식 세계 기록으로 인정해 줄 것을 국제축구연맹에 요청하고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정입니다. 청주 오송에 화장품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46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일대 86만여 제곱미터의 산업용지와 지원시설, 주거용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관리원을 유치하고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센터 구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돌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데요. 고령화 비율이 18%를 웃돌아 관련 사고가 잦은 충주에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기자입니다. 사찰에 들어온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는 70살이 넘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2014년 전국적으로 2만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5년 사이 50%나 늘었습니다. 반응 시간이 일반인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운전 시에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판단하는데 일반인들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